안녕하세요. 에너제틱 고샘. 오늘부터 제곱근과 실수 중학교 3학년 첫 번째 단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또 이거를 또 정의를, 뜻을 학습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제곱근의 뜻은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될 때 이 x라고 하는 것을 a의 제곱근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x를 뭐 하면 제곱을 하면 뭐가 된다? a가 된다. 그럼 우리는 x를 뭐라고 한다? a의 무슨 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마치 아주 우리 어렸을 때 그 곱하기를 배우면 그 곱하기에 반대되는 계산이 있잖아요. 나누기 이런 식으로 반대. 더하기를 배우면 더하기에 반대되는 거 있잖아요. 빼기 이런 식으로 서로 반대듯이 제곱근은 결국 뭐 하는 것과 반대되는 계산일 수 있냐면 제곱하는 것과 반대일 수 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2라고 하는 숫자를 제곱을 하면 똑같은 수를 두 번 곱하는 게 제곱이죠. 2, 4 해가서 2를 뭐 하면? 제곱을 하면 4가 된다. 근데 하나 또 있죠. 2뿐만 아니라 뭐도? 마이너스 2 같은 경우도 뭐 하면? 제곱을 하면 여기서 하나 한번 까먹었을까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산할 때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곱해서 플러스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제곱하더라도 똑같은 얘를 두 번 곱하더라도 뭐가 4가 딱 되죠. 그럼 이 화살표 방향의 반대 방향, 요쪽 방향이 뭐라는 거예요? 요쪽 방향. 요 4라는 숫자 요쪽 방향보다 제곱근이다. 즉 4의 제곱근을 구해달라라고 하면 뭐를 제곱해서 4가 됐냐라고 하는 수를 찾아달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의 제곱근은 뭐다? 그러면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 이와 같이 어떤 양수의 제곱근은 두 개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식으로 쓰면 자, a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제곱근, 즉 x를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x를 뭐 해서? 제곱해서 나오죠. 그래서 x를 뭐 하면 a다? x를 제곱하면 a다 라고 하는 걸 수식으로 써주면 x를 뭐 하면? 제곱하면 a다 라는 수식으로 나와주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배우시게 될 요것도 일종의 뭐냐면 2차 방정식입니다. 왜냐면 x를 구해야 되는 일종의 방정식이고 차수가 2차니까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자, 그러면 문제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하라. 자, 그러면 25에 뭐를 구해라? 제곱근. 그럼 뭐를 제곱해서 25가 되겠냐? 똑같은 거 곱해서 25. 구구단 외울 줄 알죠? 25. 똑같은 거 두 개 곱해서 25 되는 거 뭐 있죠? 25. 그러면 반드시 5 곱하기 5뿐만 아니라 음수 곱하기 음수,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5를 해도 25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5의 제곱근이 되는 거 숫자 두 개는 뭐다? 플러스 5랑 마이너스 5. 그래서 5 또는 마이너스 5. 이 5와 마이너스 5를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플러스 5 또는 마이너스 5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뭐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이제 구하려고 하는 게 x다라고 할 것 같으면 자, 문제에서 주어진 25는 x를 어떻게 나오는 거다? x를 제곱해서 25가 되게 하는 이걸 만족한 x를 구하라 라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문제가 25의 제곱근을 구하라 그렇게 나오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x 제곱은 25 요 수식을 풀어라 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2번 자, 144에 뭐를 구해라? 제곱근을 구해라. 그러면 똑같은 숫자 곱해가지고 뭐 되는 거? 144 되는 거를 찾으셔야 되잖아요. 144 되는 거를. 요거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그 10의 자리 숫자 중에서 12를 제곱을 하면 12 곱하기 15 하면 144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144의 제곱근은 플러스 12 말고도 얼마 12? 마이너스 12까지 해서 답은 플러스 마이너스 12라고 나오시게 되겠습니다. 3번 81분의 4. 81분의 4에 뭐를 구해라? 제곱근을 구해라. 즉 뭘 곱해가지고 81분의 4가 되겠냐. 즉 몇 분의 몇 곱하기 몇 분의 몇을 해갖고 얼마가 81분의 4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숫자를 찾으셔야 되겠죠.
분수를 곱셈할 때도 분모끼리 곱해갖고 분모 자리에, 분자끼리 곱해가지고 분자 자리에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81, 99, 81, 자, 4, 네, 또 무식하게 또 4, 1은 4. 그럼 곤란하고요. 지금 우리는 뭐 되는? 제곱해갖고 4가 나오냐, 똑같은 거 곱해갖고 4가 나오냐,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는 거니까 똑같은 수 똑같은 거 4, 4, 2, 2, 4. 그 뜻은 9분의 1을 뭐 하면 81분의 4, 제곱하면 81분의 4. 반대류 81분의 4의 무슨 근이? 제곱근이. 뭐? 9분의 2와 마이너스 9분의 2. 그래서 답을 표기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9분의 2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9분의 2만 쓰시면 틀리게 되겠습니다. 제곱근을 구하라라고 하면 두 개인 상황에서 두 개를 다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4번 0.49. 0.49 소수점 계산하면 여러분들이 자칫 헷갈리시니까 요거를 갖다가 분수를 해갖고 몇 분의 49? 빵빵 두 칸이죠. 즉 공 두 개 있는 100분의 49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분모 따로 분자 따로 계산을 하자는 얘기죠. 분모 같은 경우는 뭐 곱하기 뭐에서 100 되는 거예요. 10 곱하기 10 해가지고 100이 되겠고요. 49 7, 49. 즉 10분의 7이라고 하는 거를 뭐 하면은 100분의 49가 된다고. 뭐 하면 제곱하면. 지금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100분의 49의 무슨 근? 제곱근. 즉 100분의 49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10분의 7. 자, 그렇게 해서 제곱근 그러면 이제 구할 수 있겠죠? 누구의 제곱근을 구하라. 그러면 얘를 제곱해갖고 뭐가 되느냐 라고 하는 걸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처럼 뭐 이제 4라든가 혹은 뭐 이제 뭐 2, 2, 4, 뭐 3, 3은 9, 7, 7, 49 이런 숫자들은 제곱근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제곱해서 그 숫자가 되는지가 이제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연수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를 제곱을 해가지고 3이 나왔냐. 요 숫자가 지금 보시다시피 2를 제곱하면 1이, 2를 제곱하면 2, 4가, 3을 제곱하면 3, 3은 9가 나와요. 즉 뭐를 제곱해서 3이 나왔냐라고 하는 이것은 확실한 건 1과 4 사이의 숫자가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 제곱한 게 1과 2 사이의 숫자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1점 몇이. 요게 지금 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이 대단히 좀 긴 숫자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를 지금 하는 방법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로 표기할 수 없으니 새로운 기호를 좀 써보자. 그게 바로 요렇게 쓰는 새로 나오는 기호죠. 읽을 때는 루트라고 읽고, 알자에 루트가 이제 뿌리란 뜻이고 아로 T고 첫 번째 글자 R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제곱해갖고 3이 되는 숫자 중에 양수를 이제부터 루트 3이라고 표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트 3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서 3이 되는 거? 제곱해서 3이 되는 숫자. 그 중에서 양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루트 3을 제곱을 하면 3이 된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제곱해서 하면 3이 되는 숫자는, 즉 3의 무슨 근은? 제곱근은 이라고 하시면 플러스 루트 3 말고도 뭐도 있겠어요? 마이너스 루트 3도 있겠죠. 네. 그래서 3의 제곱근은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으로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수의 제곱근을 어쩔 수 없이 루트의 우리나라 말이 근호가 되겠습니다. 근호, 뿌리 근자고 기호할 때 호자죠. 자, 그러니까 근호란 말은 루트가 되겠습니다. 루트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라. 자, 7의 제곱근. 그럼 제곱해서 7 되는 양수가 무슨 7? 루트 7. 그러니까 7의 제곱근 그러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그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3의 제곱근 그러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하시고 이 숫자 고스란히 넣으면 되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3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3분의 5의 제곱근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전체 하시고 분모 13 분자 5 13분의 5 하시면 되겠습니다. 루트를 전체를 덮어주셔야죠. 물론 이것은 나중에는 이것을 분모를 갖다가 유리화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거 이제 다 배우시게 좀 복습하시는 학생이라면
실제로 유리화까지 하셔갖고 플러스 마이너스 13분의 루트 60이라고 써주시는 게 답이 되겠네요. 여기서는 답을 요걸로 물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0.2의 제곱근,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2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이제부터는 네, 좀 칸이 부족하지만, 자, a의 제곱근이라고 할 것 같으면 루트를 사용해서 쓴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요 숫자 그대로 a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a는 음수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게. 그렇다면 이제 25의 제곱근을 구하라라고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이렇게 이제 습관적으로 쓰시는 그런 실수를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25라고 하는 것은 제곱해서 25 되는 자연수가 있죠. 25 이런 식으로 바로 그게 5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표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해주시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5가 정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루트 25 이런 것 같은 걸 5로 간단하게 써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루트 25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뭐에서 25 되는 양수? 제곱해서 25 되는 양수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뭐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제곱근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제곱해서 그 수가 될 때 그 수의 제곱근이라고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양수의 제곱근은 두 개가 있잖아요. 플러스 몇 하고 마이너스 몇 하고. 그래서 제곱근이 두 종류가 있어요.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양의 제곱근은 양수, 음의 제곱근은 음수죠. 합쳐가지고 제곱근. 네. 자, 몇 가지 좀 중요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양수의 제곱근이라고 할 것 같으면 플러스 몇, 마이너스 몇 해갖고 몇 개가 될까요? 두 개. 네. 그럼 플러스 몇, 마이너스 몇 이 두 수는 뭐만 반대인 숫자예요? 부호만 반대인 숫자죠. 그러면 그것은 뭐는 같다는 거예요? 절, 뗏값은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0은 제곱근이 몇 개일까요? 0은 제곱근이. 예를 들어서 제곱을 해가지고 0이 나오는. 뭘 제곱해야 0이 되겠어요? 당연히 0이겠네요. 그러니까 0도요. 0의 제곱근도 우리가 이제 a의 제곱근을 플러스 마이너스 무슨 a? 루트 a라고 한다 했으니까 0의 제곱근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 이렇게 할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루트 0이라고 하는 것은 제곱해서 0 되는 숫자 당연히 0이죠.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이나 똑같은 0 아닌가요? 네. 그래서 0은 제곱근이 only 제로 딱 하나다. 네. 자, 그다음에 음수의 제곱근은 몇 개냐? 자, 이게 양수 같은 경우는 제곱을 하면 무슨 수? 즉 플러스 제곱하면 플러스가 나오잖아요. 0은 제곱하면 당연히 0이 나오죠. 근데 음수를 제곱해도 무슨 수가 나와요? 양수가 나옵니다. 즉 어떤 수든지 제곱을 하면 0 이상의 숫자가 나옵니다. 0 또는 양수. 즉 제곱해서 음수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수의 제곱근, 즉 제곱해서 음수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음수의 제곱근은 있다 없다? 없다. 생각하지가 않는다. 자, 이 OX 퀴즈 해봅시다. 마이너스 16의 제곱근은 혹은 마이너스 16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4이다. 맞아요? 틀려요? 네, 음수는 제곱근이 없다기 때문에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루트 a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하겠습니다. 루트 a라고 하는 것은 제곱해서 a 되는 숫자의 양수. 그렇기 때문에 제곱근 중에서 뭐의 제곱근? 양의 제곱근이죠. 그래서 루트 a랑 a의 양의 제곱근이다. 이거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읽을 때 루트 a라고 읽고요. 루트라고 하는 기호를 지금 번역을 우리나라 말로 제곱근이라고 또 했기 때문에 제곱근 a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글로는 근호라고 하죠. 근호 a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 루트 a를 제곱근 a라 쓰기 때문에 a의 제곱근 이 말이랑 헷갈리시면 안 되거든요. a의 제곱과는 다르다. 자, 예를 들어서 제곱근 4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무슨 4? 루트 4죠. 하지만 4의 제곱근이다 라고 할 것 같으면 4의 제곱근 뭐죠? 제곱해서 4가 되는 양수와 음수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제곱근 4, 루트 4는 그냥인데 이런 좀 큰 차이가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곱근의 성질.
자, a가 양수인 상황에서 루트 a를 제곱을 하면 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 루트 a를 제곱을 하면 뭐가 되겠느냐? 자, 이게 a라고 하는 걸 맨 처음 뭘 했어요? 루트를 했죠. 그래서 나오는 거 갖다가 뭐 한다고 했어요? 제곱을 했죠, 그죠? 네. 자, 루트라고 하는 것은 뭐의 제곱근이었어요? 양의 제곱근이었잖아요. 그래서 루트 a가 된 거잖아요. 근데 제곱근이랑 제곱이랑 서로 반대되는 연산이잖아요. 마치 곱하기와 곱하기 반대 나누기처럼, 더하기와 더하기의 반대 빼기처럼. 그러니까 루트를 해가지고 제곱을 하겠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원래 숫자랑 똑같아진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면 루트 뭐 25를 해가지고 걔를 갖다 제곱을 하겠다. 자, 그럼 루트 25라고 하는 게 원래 뭐예요? 25의 양의 제곱근 뭐냐고요? 25? 5죠. 근데 그걸 갖다가 뭐 하겠다고요? 제곱을 하겠다는 얘기니까 25가 되겠다. 그 얘기죠. 이거를 실제로 이런 단계를 거칠 필요 없이 루트랑 제곱이랑 서로 반대되는 관계니까 루트랑 제곱은 상쇄를 하시고 요하는 숫자를 고스란히 쓸 수 있는 형태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루트 a제곱 하시면 루트랑 제곱이랑 상쇄하시고 a가 그대로 나오는 모양이다. 이거 봐주시면 되겠네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마이너스가 있는데 마이너스를 즉 뭐를 제곱한다? 마이너스 루트 a를 제곱을 하겠다. 그럼 이 얘기는 그거잖아요. 마이너스 루트 a를 제곱을 하겠다는 얘기는 똑같은 숫자 두 개, 뭐 곱하기 뭐? 요 괄호 속에 있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곱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a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a 요 속에 들어있는 숫자. 그럼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무슨 수? 플러스. 그럼 이것은 루트 a를 제곱한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도 요걸 이렇게 플러스로 바꿔도 되는 거죠. 제곱의 가로 속의 마이너스는 플러스라고 보셔도 똑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요거 똑같은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상당히 지금 중요한 게 나왔는데요. 요거 상당히 중요한 게 나왔는데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네. 요것도 이제 a가 양수일 때는 성립하는 얘기긴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곱을 한 다음에 루트를 하겠다. 제곱이랑 루트는 서로 반대되는 연산, 역연산이니까 이 상쇄를 해서 a라 볼 수 있지 않느냐. 단 a가 무슨 수라면? 양수라면입니다. 요 말이 없으면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 이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루트 뭐 3제곱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의심의 여지 없이 루트 3은 9 해가지고 루트 9니까 3이 맞습니다. 그죠? 제곱 루트 상쇄해갖고 3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음수일 때가 좀 문제가 됩니다. 루트 마이너스 3제곱 요게 되면은, 자, 지금 이게 뭐냐면 루트 a제곱을 갖다가 요 속에 있는 a를 그대로 쓸 수 있겠냐, 그 얘기거든요. 루트 3제곱이라서 3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고, 루트 마이너스 3제곱이라서 요 자리에 마이너스 3을 그대로 쓸 수가 있겠냐라는 얘기거든요. 자, 단계를 좀 거쳐서 계산해 볼게요. 루트 속에 지금 뭐 있어요? 마이너스 3의 제곱이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제곱을 하면 당연히 플러스 9예요, 마이너스 9예요? 3은 9,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루트 9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루트 9의 양의 제곱근, 즉 루트 9, 즉 9의 양의 제곱근 뭐예요? 3이죠. 네. 중요한 얘기겠습니다. 요 마이너스 3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요거에 대해서 제곱을 했을 때 부호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 값으로 나온다. 즉, 요 안에 있는 고스란히 한 거는 마이너스 3이지만 요거를 절대값을 취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요거 없이도 지금 성립하게 하려면 여기에 절대값 비호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루트 마이너스 a죠. 어차피 이거 마이너스나 플러스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루트 a의 제곱 하시면 절대값 a다. 네. 얘랑 다르냐? 다르죠. 얘는 루트 a를 나중에 제곱한 거고, 얘는 a 제곱한 거를 루트를 나중에 한 겁니다. 이 두 개는 다릅니다. 네. 나중에 발전 문제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다시 설명할 텐데, 루트 a 제곱은 a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무슨 a? 절대값 a다 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발전 문제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죠. 자,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 봅시다. 네. 루트 16이면 이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16의 양의 제곱근,
16의 양의 제곱근. 원래 16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4. 16의 양의 제곱근. 그래서 4. 그 다음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16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16, 4, 16, 즉 뭐의 제곱? 4의 제곱. 그러면 제곱이랑 루트랑 서로 상수해야 된다고 보시고 이 답은 요 속에 있는 4라 쓸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루트. 자, 121이라고 하는 건 뭐 제곱이에요? 11제곱이죠. 그럼 이 밖에 있는 부호는 고스란히 살아있죠. 밖에 있는 부호는. 그래서 제곱이랑 루트랑 상쇄되고 마이너스 11이 되겠습니다. 뭐 제곱하는데 왜 플러스가 나와야지 마이너스가 나와요? 이런 사람 혹시 있겠나요? 여기 없다면 답이 11이 맞는데 이 겉에 지금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1. 자, 3번. 마이너스 루트 하시고 분모는 뭐예요? 8, 8에 64, 8제곱. 분자는 1제곱. 그럼 우리 얘는 마이너스, 자, 분모 따로 분자 따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분모는 얼마? 몇 분의? 8분의, 분자는 곤양 1. 자, 다음 루트 0.81. 이것도 마찬가지로 루트 속을 갖다가 0.81 그럼 생각하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분수 형태로 바꿔서 100분의 81로 바꿔가지고 루트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분모 부분은 뭐예요? 분모 부분은 분모 분자 따로따로 볼 수 있거든요. 분모는 똑같은 수 곱해서 100 되는 거 10이죠. 분자 99, 81이죠. 10분의 9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왜 10분의 9가 되냐? 바로 양의 제곱근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지만 이게 사실은 뭐냐면 10분의 9라고 하는 건 루트 속에 있는 100분의 81은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곱해서 나오는 거고 이 문제는 그것을 갖다가 루트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요 괄호 속에 들어있는 숫자 10분의 9에 대하여 제곱을 하고 루트를 했다는 얘기이니 요 두 개는 상쇄하셔갖고 답은 10분의 9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주시고 확인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제곱 루트 상쇄돼서 6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를 좀 먼저 하시죠. 여기를. 자, 마이너스를 제곱한다 하더라도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제곱 루트 상쇄해서 이 부분만 해서 15, 답은 무슨 15? 마이너스 15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 학생들 좀 어떤 학생들은 이런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아니냐? 또 이러시면 정말 곤란하죠. 이러면 진짜 어린이에요. 네, 곤란합니다. 이러면. 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이게 제곱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마이너스가 밖에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제곱이라서 마이너스 루트 15가 2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2개짜리예요. 이 문제는 토탈 마이너스가 3번 곱해지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그러시면 안 되겠죠. 네. 자, 13번 마이너스 13, 14번 요거를 괄호친 걸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되시고 답은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5, 25, 2, 4에서 25분의 4를 루트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제곱 루트 상쇄 하셔갖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다음을 계산하여라. 네, 1번. 루트 10의 제곱. 그러면 팡 여기는 얼마인 거? 10인 거 위에다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8을 제곱하여라. 상상. 그래서 얼마죠? 주의사항 마이너스 8 아니죠? 제곱했어요. 8. 그래서 10 더하기 8에서 18 되겠습니다. 자, 네, 2번. 자, 요거를 제곱해서 얼마? 요 부분 플러스 11. 자, 225는요, 몇 곱하기 몇이에요? 이거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15 곱하기 15죠?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은 소인수분해를 해보셔야 돼요. 안 되는 친구들은. 네. 5로 하면 5, 4, 20, 5, 5, 25. 네. 그 다음에 5, 9, 5, 9, 5, 9, 5, 9, 45. 네. 3, 7, 9. 네. 그럼 225라고 하는 것은 3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5잖아요. 다시 한번. 3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5. 자, 곱하기는 순서 바꿔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 곱하기 5, 3 곱하기 5니까 똑같은 수 3 곱하기 5를 2번 곱해서 3 곱하기 5, 3 곱하기 5, 즉 얼마를? 15 곱하기 15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신문이 길었네요. 그래서 이건 얼마? 15가 되겠네요. 그래서 11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4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제곱 루트 상쇄해서 7분의 3 곱하기 역시도 플러스 하시고 제곱 루트를 상쇄해서 3분의 14 약분하실게요. 가시겠니? 7, 2, 14. 네, 그래서 2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번 루트 100분의 25. 그러니까 이것도 분모 몇 분의
10분의 분자 몇? 5 나누기 네. 루트 100분의 루트 1이라 볼 수 있겠죠. 얼마요? 10분의 1. 그러면 나누기를 당연히 곱하기로 바꿔서 카시했겠냐? 자, 이게 계산은 사칙연산이 좀 실수하거나 이런 분들은 연습을 좀 다른 문제 해가지고 충분히 해주기 바랍니다. 자, 제곱근의 대소관계 누가 크고 누가 작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루트 속의 숫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루트 속은 우리가 이제 0 이상의 숫자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루트가 들어있는 것을 누가 더 크냐 작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양변을 제곱해서 생각을 하자. 양변을 뭐해서? 제곱해서 생각을 하자. 그러니까 뭐냐면 어차피 양수끼리 있기 때문에 제곱을 한다 하더라도 부등호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루트 A와 루트 B를 비교하라고 하는데 좌변을 제곱하면 A잖아요. 우변 제곱하면 B죠. 만약에 우변이 더 크기 때문에 여전히 루트 있는 상황에서도 우변이 더 크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루트 속이 0 이상의 숫자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를 보시죠. 예제 1번. 자, 루트 10과 루트 15. 네, 그러니까 그냥 딱 보더라도 루트 속에 있는 숫자만 비교하셔도 되겠습니다. 즉 루트 10을 제곱하면 10, 루트 15를 제곱하면 15. 이게 오른쪽이 더 크니까 원래 주어지는 숫자도 오른쪽이 더 크다 그 얘기 되겠습니다. 자, 2번. 자, 4를 제곱하시면 4, 4, 16. 루트 13을 제곱하면 루트만 없어져? 13.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크지? 왼쪽. 그러니까 원래 숫자도 왼쪽이 더 크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양변을 뭐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제곱을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소 비교를 하는 게요.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두 수가 딱 나왔을 때가 있고 단원 마지막쯤에 약간 좀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 섞여 있는 꼴의 대소 비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대소 비교 1탄이 되겠습니다. 1탄. 2탄은 차후에 또 하시겠습니다. 자, 계속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양변 제곱, 요거 제곱하면 6, 요거 제곱하면 5, 왼쪽이 더 크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 제곱하면 5, 25, 요거 제곱하면 루트만 없어져요. 루트 있는 건 제곱하면 루트만 없어져. 그래서 26, 그래서 왼쪽이 더 크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음수잖아요. 음수. 네, 음수. 그럼 이제 원래는 14와 11을 비교를 하면 뭐가 더 커요? 14가 더 크죠? 그러니까 루트가 똑같이 공평하게 들어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어느 쪽이 더 커요? 왼쪽이 더 크죠? 근데 마이너스잖아. 음수라고요. 음수. 네. 우리 이제 수직선으로 보더라도 네, 0을 기준으로 해서 5랑 10이 있으면 누가 더 커요? 10이 더 크죠? 근데 5랑 부호반대인 마이너스 5랑 10과 부호반대인 마이너스 10이 있으면 누가 더 큽니까? 수직선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큰 건데.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부등식의 성질에도 나왔다시피 양변에 마이너스가 붙어버리면, 즉 양변에 곱하기 마이너스라면 양변의 부호가 바뀌면 부등호의 방향도 당연히 바뀌게 된다. 네. 그래서 루트 14, 루트 11 중에서는 누가 더 크지만 루트 14가 더 크지만 양변에 지금 마이너스가 팡 들어가 버리면 반대쪽이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된 거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음수끼리를 대소관계를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B 중에서는 이제 왼쪽이 더 크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게 A랑 B를 비교하시면 부등호 방향은 반대가 된다.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양변에 음수를 곱하면, 즉 부호가 양쪽 전부 다 바뀌어버리면 부등호 방향은 반대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가셔야 되겠네요. 오늘 학습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 A의 제곱근, 그럼 루트를 사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로 표현할 수 있다. 제곱이랑 제곱근은 서로 반대되는 연산이니 A의 제곱근을 구해라 라고 하면 어떤 수를 제곱해서 그 수가 됐나를 보시면 되겠다. 새로 나온 루트라고 하는 기호는 양의 제곱근을 의미를 한다. 양의 제곱근. 그래서 3의 양의 제곱근, 그게 루트 3. 그런 얘기가 되겠다. 루트 A의 제곱, 즉 A 제곱을 갖다가 루트하면 A 제곱한 게 무조건 음수가 아니라 양수일 거기 때문에 그 루트 했을 때는 절대값 A가 나오겠다 라고 하는 것까지 해주셨습니다.